그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이 빨간 모자, 여기 마가라고 써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이 미안하다, 뭐 나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달래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더 발악을 합니다, 여자가. 그러면서 막 이 남자가 날 때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성이 자기 앞에 있는 판을 막 손으로 치면서 이 남자가 나를 때리고 있다라고 막 비명을 막 지릅니다. 난리를 칩니다. 승무원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셔라. 이럴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 손님은 1등석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냅니다. 1등석으로. 자리를 옮겨라 이거죠. 같이 앉아 있으면 저러니까 같이 있지 말라. 이 여성 승객은 자기를 1등석으로 보낼 줄 알고서는 짐 챙겨서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남자를 보내니까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 넌 내가 누군 줄 아냐? 막 이래가면서 야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뭐 이 항공사 평점 낮게 줄 거야? 뭐 막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찡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요. 마가 모자 쓰고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식당 주인이 당신한테는 음식 안 팔 거니까 나가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미국 내에서 예전부터 그냥 종종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한데 요즘은 좀 이제 심하게 발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언론의 부당한 보도와 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법한 과격한 반발에 대해서 이건 트럼프 발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트럼프 Derangement Syndrome이라는 겁니다. TDS 줄여서. 이 TDS에 전염된 혹은 감염된 사람들이 많다. 이 TDS는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거죠. 트럼프만 보면은 발작하는 사람들. 미네소타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3월 달에요. 이 증후군을 정신질환으로 정의하는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SF2589 법안인데 이 법안 발의하고 나서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인 에릭 루세로 그리고 스티브 드라이츠콥스키 그리고 네이선 워센버그 그리고 저스틴 아이콘 글렌 글루겐하겐 등 여러 주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합니다. 이 미네소타주의 정신건강 치료 관련 정의 목록에 트럼프 발작 증후군 TDS를 추가해라 이거죠. 정식 병명으로 등록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주정부에다가. 법안에는 이 증후군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직에 대한 반응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급성 편집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갑자기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그러한 이건 이제 TDS.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서 정당한 정책적 차이와 정신적 병리의 징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DS의 정의, 적어도 이제 미네소타 주 상원에서 나온 TDS의 정의는 트럼프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정치적인 정책과 그것과 실제로 정신병적인 구분하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과 트럼프가 올바른 정책을 내고 있는 것과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걸 TDS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발작 증후군. 그런데 이거 미국에서 있는 일이고요. 미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우 유사한 일이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페이스북에 오랜 침묵을 깨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놨죠. 이 메시지를 내놓았더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과격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직접 날뛰고 있다.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의 대선 개입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또 한 번의 선전포고다. 이런 성명을 내놓은 거죠.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검사를 향해서는 지귀현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아니 뭐 정당에서 판사한테 하라고 그러면 판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말 자체가 국민들한테 언론을 통해 전달이 되어주면 그러면 일단 본인은 역할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선대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 다시 정치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김문수 후보의 태상황은 정광훈 목사, 상황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프레임 계속 이용하려고 하고요. 배후 세력, 그래서 대선 개입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개입이라는 단어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쨌든 윤석열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자연인 국민. 예. 그럼 당연히 선거권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발언권 당연히 헌법상에 보호받는 발언권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대선 개입?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것이고요. 내란 선동? 내란 선동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수 우파들 쪽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서는 입법 독재하고 오히려 행정부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내란 주동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김문수 후보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격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YDS. 윤석열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발작 증후군이구나. 저의 눈에는 이런 반응들은 순전히 윤석열 발작 증후군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트럼프 발작 증후군 환자들을 여러 명 보았더니 이제 한국에서 윤석열 발작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개진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야말로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정치적 발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 위헌이죠. 한덕수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이 막후 조종해서 대선 후보로 세우려 했다라는 음모론, 이 음모론은 이준석 선거 캠프 측이나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나 나올 법한 찌라시 수준의 내러티브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분열을 자극하려는 이유로 만들어지는 음모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후보로 지지한다. 이런 음모론 퍼뜨렸죠. 근거 없습니다. 근거가.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어디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고 의혹이 있는데 도대체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 퍼즐이 맞춰진다. 딱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이. 홀리는 거죠. 홀리는 거.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그럴듯하게 홀리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각제 세력을 누르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손을 잡았다. 이런 내러티브가 펼쳐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그 내용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없었다. 오늘 나온 겁니다. 예. 김문수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나온 겁니다.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의 경선에 대해서 한마디 발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음모론들이 펼쳐졌던 거죠. 그 음모론을 펼쳐진 이유는 뭡니까? 갈라치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하는. 그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윤석열의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갈라치기 전술이다. 이 역시 국민의힘 내부 단합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재결집을 와해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음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음모론들이 판을 쳤던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을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 궁금해했었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윤심을 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 보니까 음모론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음모론자들의 이야기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1일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고, 그동안 윤 어게인을 외쳐왔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제시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언론들의 태도인데요. 언론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확히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그 메시지에 대한 반발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발작 증후군에 언론사들도 걸려있다. 갈등을 부추겨야 구독률이 올라진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윤석열 발작 증후군에 언론 기자들도 같이 걸려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윤석열은 반란 수괴다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영상들 생방송되고 기자회견되고 이런 기자들이 가가지고 막 질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윤석열의 계엄을 반란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발작 증후군에 걸린 거죠. 다들 발작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유독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파전이다. 대형 언론사들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3파전이다. 이거 놀라울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을 부정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선관위가 여론조사에서 배제해왔던 것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당권을 유지해왔던 것이나 다 거기 아닙니까? 매일반, 도낀 객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 2024년 선거에서도 또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또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도 같습니다. 공화당이 도와줘야 되는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파가 뭉쳐야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죠. 마가들의 생각과 기득권 공화당층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 근데 그것이 참 합쳐지지를 않더라. 근데 어느 한쪽을 쳐내고 합쳐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공존합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과정에서도 대세론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죠. 대세론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들은 트럼프를 비판했고요. 기득권 공화당층에 속해 있는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또다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잠잠해지더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돼놓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오히려 기득권층의 공화당 정치인들 하나둘씩 정계 은퇴 선언하고 나왔고요. 트럼프가 확실하게 동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싹 뒤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가 권영일 주필과 함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권주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좀 답습을 해야 될 거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샤이 보수를 찾아라. 중도파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샤이 보수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방법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저쪽 민주당 쪽에서 펼치고 있는 아주 강한 내러티브 때문에 그리고 언론들이 거기에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진영,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보수 진영이 지금 서로 화합을 못하고 단합을 못하는 아주 불편한 모습을 지금 저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발작 증후군은 확산될 것입니다. 그 증세도 더욱더 과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듯이 그리고 미네소타 주 의회에 발의된 법안이 말하고 있듯이 정당한 정책적 차이와 정신적 병리의 징후를 구별하지 못하는 편집증 환자들한테서나 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정신질환에 불과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TDS나 YDS나 모두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팬데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